첫 번째,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동안은 글로벌 경기 침체나 또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이유로 차세대 배터리 사업이 조금은 진전이 없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2월부터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는 4680을 대량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멘토님, 테슬라가 LG 엔솔의 4680을 이제 주문을 거의 확정했다라고 밝혀졌잖아요. 오늘장에서 상위 테마 2차 전지가 휩쓸고 있는 거 확인을 해봤는데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 이제 멘토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오늘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동안 2차 전지 섹터들 가만히 보시면은 악재가 굉장히 많았죠. 뭐 실적, 뭐 업황, 뭐 화재, 그러니까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에 해오던 양극재 사업이라던가 이런 하이니켈 배터리라던가 이런 쪽보다는 이제 앞으로 뭐 원통형이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이러한 쪽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로 돈을 벌겠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만약에 이 4680 배터리가 수주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그동안 뭐 테슬라가 뭐 자기네들이 뭐 한다 만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제 엔솔에다가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 2차 전지의 업황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만한 그리고 그동안 악재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왔다 이렇게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의 상승이 저는 이 일시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안 좋았는데 저것 때문에 좋아질 것이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맡겼는데 그럼 테슬라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제 맡길 가능성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선두 주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만들 중소형 차들의 4680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또 그동안의 이제 배터리 시장 말고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 다시 쉬어갔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별 이슈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놓고 본다면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정말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악재들을 소화하고 다시 고개를 드는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오늘은 이 2차 전지들이 일제히 조금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앞으로 조금 더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원통형 배터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저 4680 원통형 배터리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랑 뭐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지금 뭐 엔솔이랑 준비하고 있는 LFP 배터리 쪽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그동안 뭔가 뜨뜨지근한 반등이었다고 한다면 좀 본격적으로 강하게 반등 나올 만한 모멘텀은 결국에 4680 배터리라는 게 이 4680 배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중소형 차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급 차들에는 이제 출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성능을 감안을 하면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사용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중소형 차들 지금 테슬라가 공개할 예정인 노브택시 같은 경우 그런 차종들에는 대부분 다 이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중소형 차들을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겠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거의 상위 종목에 다 쓸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쓸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이오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피로도가 있어요. 피로도가 있어서 좀 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2차 전지는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은 지금 충분한 상황인데 이런 모멘텀까지 붙어준다. 상승할 이유가 충분히 생기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안 좋다 뭐 피크아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AI 반도체는 괜찮아요.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고 삼성전자는 빠지는 이유가 결국엔 AI 쪽은 괜찮은데 이 지금 D램이랑 레거시가 이거 어떻게 될 거냐가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신저가로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저가 매수 기회가 될지 아닐지는 결국엔 3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뭐 이제 반도체 쪽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만약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쪽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공략해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은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결국에는 실질적인 이슈가 나온 원통형 배터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짚어볼까 합니다. 현대차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 이제 첫걸음을 떼나 싶습니다.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에 아이오닉 5를 공급을 하게 된 건데요. 웨이모는 이 자율주행 업계 선도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뭔가 이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걸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걸까요? 일단 뭐 자율주행은 사실 뭐 지금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이라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반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돼 있고 이제 완전 주행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데 지금 구글과 뭔가를 저렇게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뭐 애플도 사실 애플카 이슈가 있었지만 사업은 철수를 했고요. 근데 저 완전주 자율주행 쪽이 아직 조금 완벽하게 뭔가 구현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예정입니다. 근데 구글이 수많은 그런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 도요타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현대차를 골랐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이라던가 그런 자동차 그런 부품이라던가 이런 완성차에 대한 그런 가치 자체를 구글에서 어느 정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글과의 저런 협력 그리고 얼마 전에 GM이랑도 MOU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자동차 왜 이렇게 안 가냐? 도대체 자동차 언제 가냐? 아니 왜냐면 지금 밸류업 이후에 현대차 주가가 29만 9,500원, 30만 원을 한호가를 앞두고 딱 못 찍고서 지금 빠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는 사실 저는 뭐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지만 한 발 또 있거든요. 강한 거. 인도 그렇죠. IPO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도 IPO와 자율주행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엮여서 지금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섹터를 보고 계신 분들 그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로봇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가 그동안 부상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네. AI 반도체가 4차 산업의 핵심 요소예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로봇도 그렇고요. 뭐 드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뭐 일상생활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네. 오라이언 같은 경우도 AR 글라스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요. 그 안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결국에는 AI 기능이 수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요. AI 기능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뭐 알아서 운전을 해서 가겠지만 네. 뭐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뭐 운전자가 그렇죠.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줘 하면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회사로 갈 거야. 뭐 어디 뭐 여기 충정로로 올 거야. 뭐 이러면은 네.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위치를 노출시키셨네요. 뭐 안 되나요 이거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차 이런 사업들 사업 비전들이 구글 그 자회사의 웨이모와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면서 현대차도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쪽, 완성차 쪽도 분명히 충분히 이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이나 이러한 4차 산업은 저는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가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젠슨황 대표님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블랙을 지금 원하는 기업이 너무 많다. 네. 거의 뭐 미친 수준이다. 수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현대차가 만약에 구글의 거를 위탁 생산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좀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이 기술들과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는 미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현대차가 또 딱 꼽집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의 IPO가 유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도 재료들이 살아있고 또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산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여전히 강대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중동 전쟁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방산 쪽으로 시선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지난달에 이 방산 안에서 실질적인 수주 물량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지금 방산주들을 물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지만 저는 좀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랑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셔야 될 게 지금 방산주들이 이렇게 잘 오르는 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국가 대 이스라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교는 유대교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는 다 이슬람이에요. 거기 근처에 있는 레바논부터 시작해갖고 거기 사우디부터 이라크, 이란 다 거기 다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때렸는데 그 이란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무서울 거예요. 네. 그럼 우리도 국방을 강화해야겠다. 그래갖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LIG 넥슨의 천궁을 이라크에 3조 5천억 수주를 했어요. 네. 이라크에서 그걸 왜 샀냐라는 거죠. 그럼 물론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대비를 해놓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 국가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발상으로 수출이 지금 동유럽 쪽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중동 모멘텀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대장이 현대로템은 K2 전차, 네.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도무기, 천궁부터 시작해서 유도무기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풍산. 있죠? 아. 요 근처에 있는 거기 이제 포탄, 포탄이잖아요. 네. 그래서 충정로에 있는 풍산. 근데 사실은 원래 4대장이 한국항공우주가 4대장인데 저는 풍산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포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옆으로 샜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방산주들의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 시기가 되잖아요.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방산주들은 보셔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